지난해 대구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기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사회의 여러 측면을 전문가와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 대책을 생각해봅니다. 오늘 대구는 영하 10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찾아온 폭설로 소백산은 겨울 절경입니다. 눈 덮인 소백산의 모습과 겨울 산행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기면서 대구도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데 2025년에는 20%대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회원수 46명. 춥거나 더워서 외출하기 어려운 날에도 보통 20-30명 정도는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요가부터 해가지고 없는 것 없이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 방학이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형님들하고 모여서 이래 윷도 놀고 오후 좀 손뼉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냥. 대구의 노인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거노인 가구와 고령 부부 가구 비율도 오는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정도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12명의 젊은이가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5명당 고령자 1명꼴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죠, 있기는. 예.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전화해보고. 어르신들이 살기에 대구의 환경은 어떨까?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공기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깨끗한 편이었지만 노인들이 자주 찾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좁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구시의 노인 교통사고는 1970건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인천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대구 노인 1명의 연간 총소득은 94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5만 원 적었습니다. 생활비는 지금 노인연금, 기초연금하고 또 아들들이 또 잘 도와주고 딸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크게 저는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이나 가진 재산은 전국 평균보다 작은 반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인 소득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변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이신 김미령 교수와 함께 궁금한 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농촌 지역을 생각하기가 좋은데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도 벌써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이 같은 원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등으로 젊은 층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 비율이 높겠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들이 가임 여성들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층의 유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런 노인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도 노인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대한 지원들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인의 신경을 쓴다고 해서 젊은 층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노인층의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는 이유는 한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은 이제 은퇴 연령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죠. 만으로 56세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만 60세로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만 65세고요. 독일은 차차 만 67세로 늘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한국에서 노인들만을 신경 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가족의 경우에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다고 할 때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 세대인 중년층, 그다음에 손자녀 세대인 청년층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시도록 도와주는 것은 젊은 층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고령 사회라는 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데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 뭐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어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대책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이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후 준비에 이제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면 노인의 4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노인 사고라고 하는데 네. 질병, 그다음에 빈곤, 고도, 그다음에 무위 이 4가지에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 그 노후 준비의 커다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건강은 누구나 신경을 쓰는 문제고요. 빈곤은 은퇴와 더불어 연금이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기는 한데요. 일할 수 있는 노인도 건강한 노인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의 일할 것이 없고 또 고독감 느끼는 것도 해결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고독감은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 노인들이 노년기 10년 정도 혼자 살게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에 활동하기 힘들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뭐 혼자 이제 고독사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이러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노인에게서 우리가 이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그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이제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 발달인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떨까요? 예,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핵가족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생애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년기에 노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신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고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그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여러 가지 인적 자산, 인적 자본,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밖에 나가는 곳조차 싫을 만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기온, 여기에 매서운 바람이 더해지자 시민들은 겹쳐 입은 방한복도 모자라 옷깃 여미기 바쁩니다. 칼바람을 녹이기에는 옆사람 체온도 아쉬운 형편. 시장 상인들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옹기종기 모여 서로 겹불을 쬐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님도 없고 재래시장에 이래 불 앞에 앉아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추워요. 이 추운 날씨가 이때까지 견디는 중에는 오늘이 최고예요. 여기서 바람만 불면은 여기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10도를 기록해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봉화, 청송 등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문경, 안동 등 내륙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온이 가장 올랐다는 낮에도 대구 경북 대부분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최강 한파답게 바깥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두툼한 겉옷을 입어도 맹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지역 대기 또한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오늘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가까워지면서 일단 이번 한파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한파에도 주요 명산에는 최근 내린 눈으로 설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행에 나서는 분들 자칫 산악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안전장구를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2번이나 폭설이 내렸던 영주 소백산. 풍기에서 바라본 소백산은 기상관측소부터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에 이르기까지 설경이 파노라마식으로 연출됩니다. 연화봉과 비로봉 정상은 칼바람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눈은 사람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로 쌓였습니다. 정상 가보니까 무릎 밑으로 평균적으로 쌓여있고 많이 깊은 데는 허벅지까지 있었는데 설경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았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멋진 설경이 연출되면서 이번 주말 산행을 만끽하려는 등반객들이 소백산 등 경북 주요 명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반드시 안전장구 착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따뜻한 방한복과 아이젠, 스패치 등 겨울용품을 착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언제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독 산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필 것도 강조합니다. 아이젠을 착용하셨더라도 겨울철에는 상습 결빙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젠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해 겨울철 석 달 동안 140여 명이 산악 안전사고를 당했고 올 들어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8명이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다쳤습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이런 복장을 하고 산행을 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은 특히 그러한데요.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을 4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10일 밤부터 많은 눈이 내려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울릉읍 지역은 누적 적설량이 20cm를 넘어섰고 일부 산간 지역과 성인봉 인근 산악지대에는 1m 가까운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울릉군은 전 공무원과 제설 장비를 총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또 동해상에 높은 파도가 치면서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지검 앞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장들이 농성하는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앞서 2차례 개고장을 보냈지만 따르지 않아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했고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은 검찰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처벌해달라고 사측을 고소하고 지난해 8월 말부터 대구지검 앞 인도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한동대가 지난달 교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교수와 학생들의 징계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여성회 등은 오늘 한동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 강연 관련자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성별과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경산 1, 2 주민일동 55만 원, 경산 오리 주민일동 60만 원, 성주군 길거리 모금 87만 9,770원, 선남면 농업협동조합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토석정 도윤선 대표 50만 원, 배성진 씨 50만 원, 성주군 용암면 산악회 110만 원, 문명 1, 2 주민일동 6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 미래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으며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도 34.8%에 머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6월 자진 폐교를 신청했습니다. 대구 미래대는 올해 2월 28일자로 문을 닫고 대구 미래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동일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지적장애인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실종 2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20대 지적장애인을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 처리된 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숨진 장애인은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가 다른 장애인과 함께 나갔다가 실종됐는데 2달 뒤 인근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대상 유아에서 외벌이 가정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희망자는 모두 방과 후 과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만 신청을 받고 그 외에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는 원장이 자체 판단해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만 명에 달했던 도내 방과 후 등록 유치원생이 올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씨와 함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공터에 안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고 4년가량 범행을 숨겨왔는데 한 남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잠든 남편을 직접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PC방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대구와 충남 천안 일대에서 PC방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나 지갑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9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첫 농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대구 동구에서 대추와 감농사를 짓는 76살 강휘태 씨가 최근 가입해 지역에서는 첫 농부 회원이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보낸 강 씨는 최근 농사를 지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의 봉사를 해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닥터 헬기 이송 실적은 366차례 출동해 342건을 이송해 닥터 헬기 운영 중인 다른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29%로 가장 많았고 응급 뇌질환, 심장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